오늘은 선거 당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일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도 한 축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의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짚어볼 것은 막판에 주의해야 할 가짜뉴스. 네.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가짜뉴스가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죠. 어쩔 수 없이. 예. SNS 발달과 함께. 예, 한두 배 늘은 게 아니고요. 6.4배나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늘었고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것만 봐도 206건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그중에 이제 55건은 가짜뉴스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이 되면 특히 이제 조직력이 강한 정당들 이 자기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선거나 다른 나라의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결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들이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있습니다. 막판에 특히. 그리고 막판에 이제 선거 끝나는 시점인 한 오후 5시, 6시, 7시, 8시 요 사이. 요 사이 특히 2시간이 늘어서 특히 집중적으로 뭔가 이 마지막 심정적인 자극을 위해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굳이 투표장에까지 가서 투표표를 던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연성 지지자들 막판에 끌어내려고 할 때 이 가짜뉴스가 동원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짜뉴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등장할 수도 있는 가짜뉴스. 등장할 수도 있고요. 뭐 등장한 것을 예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자의 투표를 하려는 계층. 그러니까 이제 흔히 연령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몰린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급속하게 도는 건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누가 어떤 연령층, 그러니까 나이 든 연령층이 그때는 그랬죠. 을 겨냥한 그 어떤 연령층이 줄투표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돌았는데 이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됐었죠. 그리고 그때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사실 진짜 뉴스였는데 2002년 노무현 이해창 대결 때 실제 노년층이 오전에 줄을 엄청나게 서서 이후 시간대에 큰일 났다라고. 왜냐하면 그 투표 들어가기 전에 막판 여론조사상으로는 노무현 후보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투표장에는 노년층이 대거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록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역대 그 당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문자가 돌고 그 문자로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죠. 그리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죠. 막판에 강하게 던져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유인시키려고 하는. 실제로 그 선거에서 가장 강한 건 구전이거든요. 근데 구전이라 하면 요즘은 SNS고 특히나 이제 카톡 창에 모여 있는 다른 이제 밴드 창에 모여 있는 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이 전파력이 그렇죠. 0초죠, 0초. 예, 0초입니다. 그거를 그냥 엄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언론 신뢰도가 그만큼 SNS를 더 믿는 그만큼의 어떤 불안감들이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누군가 제공해 주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자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론조사 수치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들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의도 연구소라는 맞습니다. 제목으로. 여의도 연구소 자체는 자유한국당이 운영하는 연구소로 꽤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자체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만 숫자가 많이 등장했어요. 여러 가지 숫자가. 그리고 방송 3사 여론조사다. 이런 수치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한국당이라고 이렇게 등장한 수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 수치는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계속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주장해 왔던 예.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이 며칠 날 발생하고 신양자 구도고 이미 뭐 이겼다. 예. 예, 부합하는 숫자 뭐 그런 숫자들이 나왔죠. 예.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인지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는 확인 중입니다. 예. 뭐 실시간 대응을 해서 이것이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으나 예. 사실 그게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기법상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 예. 뭐 특히나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이게 너무나 다양하게 내용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연구소 발 여론조사라며 광범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봐도 좋다. 현재 기준으로는. 예.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조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기존 경향성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돌아다니는 그 말하자면 수치 가운데 그 여의도 연구소 수치만 조금 다릅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예. 돌아다니는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자,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로 막판에 카톡을 받거나 주변인들한테 뭔가 전달받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이든 여의도 연구소든 그 기간 동안 수치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방송사라고 해서 또 도는 수치가 있는데요. 방송사는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수치를 믿지 마시라는 거. 예. 예. 뭐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네. 자, 그리고 또 등장했었던 그리고 그래서 대선 당일 막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짜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은 사람이 과반에 육박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등장하는 그 가짜뉴스도 있거든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안 해요. 예. 예.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수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건 대부분 다 그냥 가짜뉴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에 누가 얼마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전투표 결과가 누구가 가반이다라든가 누구가 얼마다. 이거 다 가짜뉴스입니다. 예.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투표용지 관련돼서 그 지금 현재 SNS에서는 그 간격이 없는 것으로 두 가지 버전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네.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판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뉴스라고 중앙선관위는 판명하고 있고 혹여 일부에서는 뭐 프린팅의 오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찍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투표소에 들어가서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아마 개표하면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투표해보셨겠지만 투표해보시면 그 오늘 분위기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엄하고 좀 긴장되는 분위기여서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익숙치 않은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투표용지가 혹여라도 프린팅의 오류나 기계 설정의 오류로 그렇다 하더라도 각 정당에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표가 혹여 등장하더라도 직인이 정확하게 프린팅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마 수개표를 통해서 유효표로 판정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예.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본인이 보기에 정말 이상한 투표 용지다라고 판단이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뭐 촬영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표 기록관에게 확인하시고 저희가 지난 주말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실제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되든가. 그럴 경우에는 투표를 기표를 하고 나서 바꿔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기표를 한 다음에 바꿔달라는 표현은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찍었다. 내가 잘못 찍었어요. 바꿔달라고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투표하거나. 근데 찢으면 또 벌금이에요. 엄하게 처벌됩니다. 벌금만이 아니고요. 1년 이상의 징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찢었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봤는데 영화관 벌금 정도는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표가 돼서 이거 큰일 났다. 바꿔달라고도 안 되고 혹은 그 표기를 찢어버려도 안 되고 기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사전에 얘기해야 됩니다. 사전에 얘기합니다. 사전에 얘기해야 하고 그때는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증거물로. 그렇죠.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들어가서 찍건 밖에서 찍건 혹은 나중에 찢건 바꿔달라고는 다 안 된다는 거. 예. 예상되는 가짜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투표용지와 투표장에 관련된 그것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후보 관련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단식으로 네. 생명 의독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가짜 뉴스. 가짜 뉴스로 이미 판정이 사진도 막 돌아다녀요. 저도 봤거든요. 네. 정말 절묘하게 합성을 해가지고 네. 사진이 쉽게 합성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보면 정말 그런 사진으로 볼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그건. 네, 가짜 뉴스입니다. 건강하게 살이 오히려 찌고 있다고 몇 번 여자들한테.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하시니까 뭐 문재인 후보 침해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오래전 등장했죠. 예, 이것도 가짜 뉴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강요 명단 관련된 그렇죠. 것도 가짜. 이미 뉴스입니다. 다 나눠 먹고 있다. 뭐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강요 명단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막 돌아다닙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딸 국적과 관련된 것도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미국인이다. 외국인이다는 가짜 뉴스. 그리고 한국말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한국말.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후보에 따른 직접 촬영을 해서 한국말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의도도 어버이날 숨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가짜뉴스 SNS 모아진 걸 꽤 봤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는 거의 없고요. 사실과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설마 이건 가짜뉴스겠지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 얘기는. 조심스럽네요 오늘. 네,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선거법 위반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4번, 5번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가짜뉴스가 사실 거의 없는 편이고요. 적어도 1, 2, 3번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가짜뉴스가 1번, 3번 후보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2번 후보 관련해서는 가짜뉴스가 없다고 하는 특이한 현상도 저희가. 오늘은 진짜 뉴스를 말씀드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가 가짜뉴스겠지 했던데 진짜로 밝혀진 뉴스는 있다고. 선거법으로 좀 고발해 주세요 이분을.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하영 기자 관련해서 뉴스가 또 하나 돌았어요 어젯밤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짧게 얘기해. 제가 뭐라고 좀 그런.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요. 정봉주의 품격시대라는 TBS에 교통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방송에서 특정 후보 얘기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울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진행자께서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다음에 계속 하품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시간이었는데. 정봉주 씨가 그 카메라 안 잡힐 때 장난을 많이 쳐요. 사실. 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웃는 거 참느라고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그게 얼굴 근육의 문제네요.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투표장에까지 가서 투표표를 던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연성 지지자들을 막판에 끌어내려고 할 때 이 가짜뉴스가 동원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짜뉴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등장할 수도 있는 가짜뉴스. 등장할 수도 있고요. 뭐 등장한 것을 예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자의 투표를 하려는 계층. 그러니까 이제 흔히 연령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몰린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급속하게 도는 건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누가 어떤 연령층, 그러니까 나이 든 연령층이 그때는 그랬죠. 을 겨냥한 어떤 연령층이 줄투표를 하고 있더라.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돌았는데 이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됐었죠. 그리고 그때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사실 진짜 뉴스였는데 2002년 노무현 이해창 대결 때 실제 노년층이 오전에 줄을 엄청나게 서서 그게 늘었죠. 어쩔 수 없이. 예. SNS 발달과 함께. 예, 한두 배 늘은 게 아니고요. 6.4배나 그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늘었고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것만 봐도 206건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그중에 이제 55건은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이 되면 특히 이제 조직력이 강한 정당들 이 자기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오늘은 선거 당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일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도 한 축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의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짚어볼 것은 막판에 주의해야 할 가짜 뉴스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가짜 뉴스가 그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선거나 다른 나라의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결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들이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있습니다. 막판에 특히. 그리고 막판에 이제 선거 끝나는 시점인 한 오후 5시, 6시, 7시, 8시 요 사이. 요 사이 특히 2시간이 늘어서 특히 집중적으로 뭔가 이 마지막 심정적인 자극을 위해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